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체육건강교육과 주무관 박수인입니다. 2026학년 학생건강검사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시 장학관님께서 주요 보건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전 설문으로 보내주신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학생건강검사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근거는 학교보건법이랑 학교 건강검사 규칙 등이고요. 먼저 변경 사항으로는 초등학교 구강검진 방식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학교가 두 개 이상의 검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검진을 진행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에 한하여 기존 방식 또는 경기도 치과의사회 연계 방식 중 학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회 지정 구강검진 기간은 경기도 치과의사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는 검진 기간 취합 중이며 3월 중순부터 저희가 1차 업로드를 시작해가지고 아마 4월 말경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 지정 구강 검진 기관을 선택하시는 경우 학교에서는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다수의 치과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며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여 학교명과 학년별 인원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유의하실 게 있는데 성남, 수원, 광명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역 치과의사회와 개별적으로 학교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기존처럼 지역 치과의사회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검진을 진행한다면 사전 수요조사에는 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이번 수요조사는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 검진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5월에서 7월까지 학년별 권장 검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니 이를 활용하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는 권장 사항으로 학생 개인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관계없이 검진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기도청 협력 사업인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 사업은 올해는 수원시 등 30개 시군에서 시행이 되며 고양시는 올해 미참여 지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운영되었던 특수학교 대상 장애인 이동 진료 지원도 이번 연도부터 중단된다고 하니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전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변 검사입니다. 별도의 검사, 소변 검사는 검진 기관에 따라서 검사 종류 수와 수가가 다르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교보건협회와 소변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요단백, 요자멸, pH, 요당 총 4종 검사를 확대됩니다. 검사 단가는 보건복지부 고시수가인 940원이 아닌 95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소변 검사를 받지 못한 학생이 추가 검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한국학교보건협회로 연락을 하시면 추가 검사가 가능합니다. 한국학교보건협회가 아닌 일반검진기관에서 소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요단백, 요자멸 2종 검사이며 단가는 보건복지부 수가처럼 940원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시력 검사는 작년과 동일하게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결핵협회랑 체결 중인 개인정보 위탁 처리 계약을 한국학교보건협회랑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공문이 시행되면 학교별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생건강검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 중입니다. 올해도 세종, 원주, 횡성이 시범 지역이며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확대는 내년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장 검진은 질문이요. 잠시 질문이요. 여기 화면에 어, 안 띄워주고 하시나요? 파일을 좀 올려주세요. 파일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파일은 이게 돌아다닐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파일은 따로 제공은 어렵고요. 출장 검진은 특수학교,
도서 벽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해서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 사례를 보면 절차 없이 출장 검진을 진행하신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완화 신청서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기관을 검색하실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일반, 구강, 학생 탭이 있는데 여기서 학생 탭은 시범 지역용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일반 탭을 활용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건강검사 하실 때 학생들의 키 몸무게나 피부 검사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 건강검사로 인한 조퇴나 결석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학교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학관님께서 올해 주요 보건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지금 보니까 우리 그 박수인 주무관님이 그 설명을 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어, 한 번 더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 좀 설명해 주시면서 보완되는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그 학교 의사 사업 해가지고 치과 협회하고 또 하는 게 있어서 특수학생들은 치과 의사회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찾아가서 검진도 해주고 그리고 불수 도포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에는 좀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원활하게 하시는 데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제가 인사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인사 말씀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57분이지만 화장실 갔다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이제 처음이고요. 또 아까 들으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인 주무관님 보시면 어,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네네. 그리고 우리 그 박수인 주무관님이 작년 4월 1일자로 신규 주무관이에요. 그래서 작년 4월부터 건강검사 담당하면서 학교 현장에 업무 간소화시키려고 그 계약 서류도 간소화시켰고요. 또 정보 처리 관련하는 것도 저희 교육청 그 교육감님까지 승인 받는 절차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것도 하면서 학교에서 따로 감사에 걸리지 않게 저희가 일괄 다 지정을 하였고 또 보면은 또 별도 검사, 시력 검사도 그렇고 이번에 또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그 보건교육에서 시력 검사, 키 몸무게 검사도 200교 시범적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는 저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수인 주무관님 건강검사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초등학교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은 초등학교 구강 검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학교에서 2개 이상의 검진 기관을 계약해서 체결해서 검진을 진행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학교에서는 2가지 선택 사항이 있으십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2곳 이상의 검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검진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경기도 치과의사회 연계 방식 중 선택하시면 되는데 경기도 치과의사회 연계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어,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4월까지 참여하실 학교명이랑 학년별 인원수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본 그 학년 수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치과의사회에서 그 학년 수를 보고 그 학년 수별로 그 검진 결과서를 학교에 어,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종이를 받으시고 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나눠주시고 이거 가져가서 치과 검진, 구강 검진 해라까지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그
치과의사회 사이트에서 검진 기관을 검색을 해서 자기 집 주변에 지역 상관없이 가시면은 검진을 받으시면 되고요. 검진 결과는 저희가 11월에 최종적으로 학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유의하실 게 수원이랑 광명이랑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도 학교랑 지역 치과의사회랑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검진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기존처럼 지역 치과의사회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저희 사전 수요 조사에는 참여하실 필요가 없고요. 사전 수요조사는 그 경기도 치과의사회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 검진이 집중이 될 것 같아가지고 5월부터 7월까지 2주 간격으로 학년별로 권장 검진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 근데 이것은 일단은 권장사항으로 학생 개인 사정 등에 대해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관계없이 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 사업인 초등학생 치과 주치 사업은 올해는 고양시가 미참여 지역으로 되었고요. 다른 지역은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운영됐던 특수학교 대상 장애인 이동 진료도 이번에는 중단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소변 검사에 대해서 문의가 조금 많았는데, 별도의 검사, 소변 검사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한국학교보건협회랑 하시는 경우에는 총 4종 검사이고 또 미수검자도 추가 진료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수가가 아닌 보건복지부 수가에서 10원 올려서 950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학교보건협회가 아닌 다른 기관과 하실 때는 보건복지부 수가대로 하시면 되고 한국학교보건협회랑 하시는 경우에는 950원으로 네,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핵협회랑 지금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실시를 하였는데요. 한국학교보건협회랑도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 공문이 시행되면 학교별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장검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특수학교나 읍면동에 검진 기관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하기 때문에 작년의 사례를 보면은 완화 신청서도 제출하시지 않고 그냥 출장 검진을 진행한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완화 신청서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하실 때 학생들 키 몸무게나 그 2차 혈액 검사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민원이 조금 많았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건강검사로 인한 조퇴나 결석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학교에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말씀대로 쭉 이렇게 선생님들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아마 이제 학교보건 저희가 이제 위탁해가지고 뭐 생애 주기별로 해달라고 해서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보건복지부의 생애 주기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별도 검사를 위탁하듯이 우리가 건강검사를 원래는 병원하고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학교보건 어, 그 학교 음,
그 법령에 이제 거기 이렇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복지부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건강검진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거 관련된 업무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담당자가 그대로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방법은 바뀌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그냥 생애 주기별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은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그 검진을 하고 검진 기관하고 계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몇 명 검진한 아이들 대상으로 비용을 그 기관에 주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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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는 그 비용 중에 운영비 중에 건강검사비를 빼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전체 통괄적으로 그 예산 부분을 건보공단에다가 지불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지역의 건보공단에 해당되는 모든 병원에 그냥 학생들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 학생을 보낸 다음에 나중에 그 비용 정산은 건보공단에서 저희한테 교육청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비용을 일괄적으로 주고요. 또 저희가 비용을 일괄적으로 주면 건보공단에서는 각자의 병원에 그 비용을 각자 지급해주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러더라도 내년에는 또 그 출장 검진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역에 한다라고 해도 지역에 있는 병원이 또 부족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출장 검진으로 또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곳은 또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원래 코로나 전에는 원래 이 검진이 예전에는 모든 학교가 출장 검진이었어요. 그거를 지역별로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 1411 건강검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검진으로 인해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지역 병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전에는 지역으로 많이 이제 병원도 가기도 하고 또 병원도 그냥 해주기도 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해보니 학부모님들은 물론 이제 모두가 아니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좀 근본 취지와는 달리 학교에서 부실하게 이제 출장 검진 기간이 치과 검진도 서랍자로 검진하고 그냥 8,170원을 받아간다라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뭐 키 몸무게 부분들도 아이들 줄 세워가지고 그냥 검사하고 너무 실효성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다양한 좀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학교와 또 학부모님들은 이 전체 출장 검진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병원으로 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선생님들께서 학교의 상황을 좀 보셔서 정말로 지역이 정말로 출장 검진하는 곳이 없다라고 하면 아니 방문할 검진 기간이 없다라고 하면 또 출장 검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완화 신청 여부를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이 판단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많다거나 뭐 특수학교가나 아니면은 무슨 아이들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지역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 부분을 지역청하고 협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한테 정해주세요라고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이들을 병원으로 이제 방문 검진하는 그 과도기라고 지금 생각해 주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고 정 어려운 경우에는 또 출장 검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셨을 때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서 출장 검진이라고 이제 뭐 학교 편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정말로 출장 검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해서 완화 신청서를 하시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로 학교에서 출장 검진이 학교 편이라고 누군가가 생각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또 완화 신청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딱 저희가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못해서 그 부분은 되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구강검사 관련해서 치과 협회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치과협회에서 처음에는 제시를 했다가 많이 꺼려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래도 올해는 치과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치과협회 회원이 아니어도 어느 병원이든지 원하는 병원은 다 검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병원이 내년 병원 진료까지 같이 이제 연계될 거고요. 이게 치과협회와 그 소속된 그 회원들의 병원만이 아니라는 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회원이 아니어도 치과협회 회비를 내지 않은 분이어도 검진을 원하는 분들은 학교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월 첫 주는 1학년, 뭐 5월 둘째 주는 2학년, 5월 셋째 주는 3학년 그렇게 협회랑 좀 구간을 나누어서 학년별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할 필요 없이 교육지원청 학부모 안내를 통해서 일괄로 안내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니까 의견들을 같이 주시면 협의해가지고 또 방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또 그 종이 말씀하셨는데요. 원래는 치과 주치 사업은 우리가 어플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플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플을 하는데 한 지역만 하는데 3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또 아이들 정보 보안 관련해서 어플 하기도 좀 애매하고 내년에는 또 변화되고 있으니 올해는 예전에 우리 종이로 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종이로 하기로 했고요. 그 학교에서 나눠주는 것과 협회에서 나눠주는 거를 가지고 그 협의를 좀 했었어요. 저희는 병원에 나눠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는 학교를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나눠주세요라고 하니까 그 병원에 아이들이 한 명이 올지 10명이 올지 100명이 올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가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력 검사는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는데요. 그 학교장 결정을 학교에서 어떠한 근거든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 학교장 결제를 뭐 내부 결제로 남겨놓으셔야 되는데 건강검사 계획할 때 그게 뭐 부장회의를 통해서 하던가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든가 그 학교 자체 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하는 뭔가 협의 과정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뭐 학교장 결정으로 하게 됐다라고 건강검사 계획할 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기록부에는 시력검사 결과를 어떻게 입력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데 시력검사 입력은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아, 그리고 출장 검진을 아까 그 학생 정보 공개에 대해서 계약하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소변 검사하고 결핵 검사 관련해서는 그 협회하고 할 때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정보 보안 뭐 서약서라던가 뭐 파기라던가 뭐 그런 그 원투 쓰리 포 그런 계약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형 예를 들어서 검진을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에도 학생 정보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출장형으로 이제 출장 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차를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할 게 다 됐을까요? 이제 질문하신 거 다 이제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어른들 공과처럼 아이들도 뭐 검진을 하는 경우에 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인정해주는 그 근거를 어떻게 뭐 얘기가 됐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저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그 지침을 내려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 공문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걸 제시하시면 됩니다. 학업성적위원회나 아니면은 그 교무부 쪽에 우리 쪽에서 공문이 이렇게 왔는데 그것도 학교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학교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면서 어느 학교는 학교장이 안 돼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딱하니 그 학교장이 출석 인정하는 경우가 뭐 천재지변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외에 맨 마지막에 그 외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권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되실 또 있으실까요? 별도 검사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소변 검사가 뭐 940이냐 950원이냐 되게 헷갈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종인 경우에 저희가 950원으로 지정했으니까 그 외에 지금 말씀대로 미검자를 이제 다른 기관이나 병원에서 한두 명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되게 고민되셨잖아요. 그냥 학교보건협회 예전에는 미검자는 안 해주셨나 봐요. 인력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는 연락하면 무조건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학교보건협회로 연락하시면 미검자 다 90원에 되고요. 만약에 지역에서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사종 검사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애는 2종하고 어떤 애는 4종하고 하면 또 형평성이 좀 어긋나잖아요. 그냥 4종으로 해달라고 하고 950원을 지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협회에서 누락되는 아이들 없이 다 꼼꼼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구강검사도 똑같이 이제 학생 건강검사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검사 기관하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구강검사이든 아니면은 일반 검사든 저희가 예전에는 검사하는 그 계약서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문 보셨겠지만은 검사 계약 절차를 굉장히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인감 도장 증명서도 필요 없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없앴고요. 뭐 서약서 하는 부분들도 다 하나로 한 장으로 다 해가지고 한 장으로 간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더라도 그 서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소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네. 혹시 검사 관련해서 또 질문은 없으시겠죠? 그러면 제가 검사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잠시 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 과정 편성 운영 내실화에 대한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건교육 부분과 응급처치와 학생 건강관리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제 보건교육은 저희가 예전에는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을 17차시 이상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보건교사에 대한 부분은 좀 제외하고 그냥 최소 학교 급별 최소 1개 이상 학년을 대상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연간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모 지역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그 16차시 이상이라고 그렇게 안내가 되는 곳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 장학사가 저희 교과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였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고등학교에 대한 경우에는 연간 16차시 관련해 가지고 가능하는데 다른 곳은 그냥 연간 17차시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하고 있고요. 거점학교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니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흡연 예방 실천학교 심화형이나 일반형 하시는데도 거점학교 혹시 좀 해볼까라고 생각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거점학교 쪽으로 통합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아시겠지만은 보건교육을 하라고 하는데 그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자료도 그렇고 또 교육할 때 보건실 지키는 것도 되게 걱정되고 걱정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건교육을 해야 되는데 정말 오죽하면 보건교육을 못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저희가 드려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로 진짜 편안하게 보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려야 되는 그런 책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도 제가 그 결심을 하고 작년에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지금 당장은 다 뭐 만족하지 못하실지라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좀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관련해서는 지원청에 담임 장학 할 때 좀 협조 좀 해달라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나 또 장학사님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담임 장학사님이 가셔서 그 교과지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지역청에서도 더 노력하기로 또 많이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고 저희도 인력이 이제 장학사 3명밖에 없지만 저희 팀은 2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2명이라도 좀 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 저희 신규 선생님들과 적용력 교사 관련해가지고 보건 수업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부분도 마찬가지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신규 선생님이 새롭게 외롭지 않게 시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멘토로 지원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또 지역에서 또 옆에 학교 신규들 오면 많이 걱정하지 말라고 많이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저희 센터에서 작년에 그 적용력 선생님 대상으로 15번 저희가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4월부터 화요일마다 상시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줌도 개설하고 또 일반 대면도 개설하고 또 이제 지역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응급처치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모색하고 있으니까 그 기회는 되게 많이 열어놓는데 또 참여는 또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협조사항으로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또 협조해 달라고 저희가 했었고요. 이번에 30억을 또 확보를 해서 저희가 100% 이거는 훼손은 아니겠지만 보건실 인근에 보건교육실을 좀 마련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또 수업권에 대한 부분도 해소를 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권을 완전히 해소는 못할지더라도 그래도 아주 응급한 상황이면 가까이서 정말 응급할 때는 진짜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했고 저희도 이번에 심화형이랑 모델형이랑 그 보건실 선진화와 응급 의료 물품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은 예산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 양식도 작년 하반기에 좀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하반기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보고 안 해도 될 부분들 뭐 성교육이라던가 그런 거는 보고 받는 거를 과감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최소한 보고하는 난만 보고하고 또 의회에서 또 복잡하게 또 보고하는 경우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의회하고 먼저 학교 힘들지 않게 좀 조정하도록 해보고 그래도 정 필요한 경우에는 또 학교에서 다시 받더라도 이번에 과감하게 양식들을 좀 줄였습니다. 자, 그 다음 또 3번 성교육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육과정은 똑같이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있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법과 조례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면 무너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 작년에 매뉴얼을 다 저희가 삭제를 했잖아요. 매뉴얼을 삭제를 하고 그게 이제 저희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가급적 예전에 있는 매뉴얼들은 좀 삭제하고 이제 근거 중심으로 가이드 이렇게 안내하는 정도로 하라라고 좀 라이트하게 가는 방침이어서 저희도 매뉴얼은 작년에 삭제하면서 각종 지침은 교육부 지침을 안내를 했고요. 그거를 좀 모아가지고 가이드라는 형태로 올해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지금 공문으로 보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주 구체적으로 담진 않았지만 거기에 법령하고 조례는 최대한 담으려고 했고 또 기본적인 부분들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성교육은 성교육 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 선생님 또 담임 선생님
보건 선생님, 상담사 누구든 성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연간 20시간 이상 계획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15시간 실시가 의무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20시간 이상 경기도는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성교육 강사 양성을 좀 했었고요. 그 강사 양성을 지역청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청에서 강사를 활용하실 때 저희가 그 양성한 성교육 강사들을 좀 참고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저희도 성교육 추진할 때 그 강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그 보건교육을 지금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고 관련 기관을 17개 기관을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이 학교에 찾아갈 때 지금 성교육 전문 강사들도 저희가 강사 양성으로 된 인력풀 플러스 저희가 찾아간 학생건강증진센터 강사 양성한 그 인력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명단을 보고 또 의뢰를 할 때 그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학교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중에는 가급적 현직 선생님들은 부르시 마시라고 했고 주말형이나 주말인 경우에는 현직 선생님께 좀 요청드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관련해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오후에 센터에서 퇴직하신 분들 보건선생님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교육 프로그램 강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을 역량 강화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퇴직하신 분 명단을 저희도 알 수 있지만 또 모르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선배님이나 퇴직하신 분 있으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1시에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그 교육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또 작년에 그 성인지 실태조사와 마약 예방 실태조사 그 도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걸 올해 1차 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가 강사 인력풀 관련해서 또 예산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청에서 한 번 이상은 그 강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니까 지역에서 뭐 연수할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학교 기반 예방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응급의료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근거는 학교보건법, 보건법 시행령,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응급의료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서 학교와 지역 연계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학교에서 하는 응급 상황인 경우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뺑뺑이를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임산부하고 그 소아에 관련돼서는 다른 그 응급 환자보다 먼저 응급실에서 받도록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아가 아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청소년도 넣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병원에 이제 응급의료 관련된 그 병원에 있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소아에 보통 저희가 만 18세까지 소아 청소년 학과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까지는 소아에 해당돼서 저희가 병원에서는 잠재적으로 그렇게 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저는 소아를 어린아이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저희가 학교에 열심히 안내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응급실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안 받아주려고 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1차적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좀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또 저희 2번 보시면 보건실 선진화 및 필수 의료물품 지원 계획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보면 30억을 지원해서 기본형과 심화형 모델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선생님, 보건실에 필요한
의료 물품이 없기 때문에 의료 물품을 구입하는 게 1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 보니까 의료 물품이 아니라 뭐 뭐죠? 이렇게 인바디 구입해도 돼요. 또 구입해야 된다고 막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할 때 거기에 자동 혈압기 있습니까? 또 의료용 온열기 있습니까? 의료용 비품 있습니까? 그거 다 있으면 그 다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선생님들 신청하실 때 저희가 3월 달에 다 이제 결정이 되면 3월 27일 날 저희가 이제 각종 업체들이 이거를 이제 전시회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설명회도 모든 학교에서 참여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심화교하고 그리고 심화형하고 모델형은 대면으로 하고 나머지 기본형은 원하시는 경우에 그냥 참가는 하실 수 있고 그 대신 줌으로도 개설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건실이 그동안 보건실 그 현대화 사업을 한동안 멈췄잖아요. 그래서 그 보건실 현대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른 그 도서실만 확충하면 몇 억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좀 모델형을 잘 만들어서 그 다음 내년에는 조금 한 학교에 이 모델처럼 딱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세 번째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학교 의사 약사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8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학교에서 응급 상황일 경우에 투약하는 경우 이걸 약을 먹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학부모는 먹여달라고 그러고 학교는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안 먹이면 또 학부모가 또 좀 불만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또 또 이러한 또 상처가 있을 때, 또 배가 계속 아프거나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만성 질환이라던가 응급 상황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를 학교에서 선생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와 또 치과 의사와 약사와 한의사까지 다 그 협회하고 같이 계약을 해가지고 그 협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다른 곳은 다 협회하고 됐는데 그 의사 쪽만 협회하고 좀 시작이 어려워서 의사는 좀 병원이나 공공성을 담보한 다른 의사들의 협의체를 통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경우는 전화라던가 화상은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전화라던가 좀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루트를 만들어 놓고 또 기본적인 만성인 경우나 일반적인 어려운 부분들은 온라인이라던가 챗봇이라던가 아니면은 영상이라던가 그런 거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투여하거나 처치했을 때 그 근거가 물론 이제 보건 선생님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 자체로도 판단하는 거를 그거를 다 믿지만 그래도 학부모님들께 조금 더 좀 자신 있게 그 전문성을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해서 지원해주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치료하고 또 케어하는 그런 거를 도와주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관련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자문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학교에 교육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게 되면은 원하는 학교에는 신청해 주시면 학교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나 치과의사 분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을 해주고 또 진로 교육까지 같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학부모 연수나 교사 연수 부분도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학교가 이번에 한 번에 모든 학교가 다 혜택은 못 받겠지만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이게 효과가 괜찮으면 그 다음에 그 효과성을 인정받으면 그 다음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대상을 넓히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에 처음 시작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문하거나 교육하거나 연수하거나 그 모든 게 코스트로 다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당하게 요청을 하고 또 이제 이게 좀 체계화해서 아카이브라고 하죠. 저희 학생건강증진센터가 모든 자료와 데이터와 모든 그 지원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플랫폼처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가 협조할 사항으로 저희가 2월 달에 교육지원청 담당자들 모두 연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건실 기본형과 심화형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지원청 주도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형의 경우에는 도교육청 주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체계 구축도 이제 시작했고 그 시작의 기반에 작년에 저희가 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에서 이 연구를 기반을 해주셨기 또 학교 현장의 모든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시급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고 그 다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혹시라도 긴급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긴급 사안이 이제 작년에도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학생이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응급 사고가 있어가지고 눈에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본드로 눈에 붙여서 응급실 뺑뺑이 돌다 1시간 이상 지체돼서 학부모가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역마다 이제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그럴 때 선생님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경우는 지역청에 빨리 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저희 센터로 아니면 제게 직접 연락 주시면 정말로 선생님들이 혼자서 외롭게 상대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예산은 보건실 선진화 관련해서는 30억이고요. 학교 의사 약사 지원 사업으로는 자체 예산으로 8억을 지원해서 총 38억을 신설로 구축을 했습니다. 5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초중등 교육법과 또 의료법 그리고 아까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관한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또 제 구조에 또 연수에 대한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려서 보수교육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전국의 시도교육청 중에서 의료인 보수교육을 운영을 간호협회에서 직접적으로 보수교육 운영기관으로 선정돼서 운영하는 기관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합니다. 제가 8년 전에 장학사 했을 때 이게 정말 시급하다라고 생각해서 간호협회 설득해서 저희가 그 보수교육 운영기관으로 인증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조금 더 혜택이 뭐냐면 보수교육 인정도 하고 플러스 직무 연수도 같이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연수를 받으시면 이 2가지의 그 인정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예산을 본인이 막 다 지불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많이 안내를 해서 또 학교에서 또 본인 부담금이라던가 뭐 4만 원, 4만 원 그런 거 다 이제 학교 예산으로 연수비를 지원을 하게끔 했으니까 혹시 보수교육 하실 때 혼자 본인 부담 다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행정실에 얘기하고 또 교감선생님한테 말씀하시면 다 이제 저희가 연수비를 다 지원을 학교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똑같이 그 7, 8월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총 14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 보건교사가 3,000명입니다. 근데 근데 저희한테 연수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700명 정도 연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권역별로 좀 나누어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간호사이고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교사를 1순위로 하고 있고요. 그 2순위, 3순위는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사 아니어도 간호사인 경기도 내에 간호사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건교사들이 1차적으로 다 먼저 이제 신청을 하시고 남는 자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경기도 내에 있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시고요. 그래도 자리가 있으면 좀 더 대상을 확대해서 이왕이면은 저희가 똑같이 연수비를 들여서 운영하는데 그 연수 인원을 꽉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우지 않더라도 저희가 운영은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그 지역청에
교육지원청 협조 사항으로 해서 그 지역교육청 내 운영장소 협조 등 그런 부분들을 좀 협조하고 있고, 지역에 좀 뭐 용인이라던가 수원이라던가 화성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좀 평택이라던가 지원청 상황들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교육청은 지금 해주기로 해서 고양시에서는 2번 정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의정부에서는 저희 센터에서 한 4번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북부는 그 정도에서 될 것 같고요. 또 남부는 남부에 우리 남부청도 있고, 또 이제 그 성남에서 한 번은 또 성남에 있는 병원에서 하나 또 이렇게 운영하려고 컨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좀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4번이 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꼭 이때 가고 싶은데 방학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는 가야 되는데 내 일정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3천 명 입맛에 다 하기는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학기가 또 방학하지 않은 때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우기지 마시고 그냥 학교에서 2인 배치교 같은 경우는 먼저 방학하지 않는데 활용해서 좀 서로 이렇게 교대로 해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중등 같은 경우는 빨리 방학을 하잖아요. 방학하자마자 좀 선택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8월 5, 6일까지 또 진행했는데 올해는 8월 1일 전에 모두 다 마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예산은 1억 4,700을 예산으로 해서 연수 기간을 입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6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과 관련해서 흡연 관련해서 흡연 예방 교육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학교보건법과 경기도 교육청의 청소년 유해 약물 등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제가 근거를 안 들어오는 목소리야. 힘들어서 그런가?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소리가 작아요? 네. 소리가 작으면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제 목소리는 제가 안 들려서 여기 지금 전화 박스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요약 근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 근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업무를 수행하실 때 이게 어느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거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흡연 예방 금연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보건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생활 쪽에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중고등학교는 생활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보건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담당이 아니신 경우는 이렇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똑같이 그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시겠지만은 담배법에 저희가 관련 담배만 담배로 예전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관련 담배뿐만 아니라 그 담배 이파리라던가 아니면 줄기라던가 이 관련된 여러 가지 그걸로 만든 모든 거를 담배로 하면서 아시겠지만 전자담배도 담배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배로 되면서 저희가 담배값이 더 인상되고 또 그 관련해서도 세금이 더 많이 걷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예측을 하면서 관련된 그 예산을 학생들 흡연 예방으로 더 많이 주세요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장학사 때는 95억의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은 국고 23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은 상황이고, 그걸 통해서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실천학교 할 때 한 학교에 막 1,500만 원씩 드리고 1,200만 원, 1,000만 원 막 그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역별로 보면 심화영도 막 300만 원, 막 100만 원, 심지어 50만 원인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예산 가지고 아이들 교육은 하시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지 학생들과 함께 좀 뭔가 하시고 싶은 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와
이와 관련해서 또 이번에 기본형 심화형 외에 심화형 중에 학생 주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해서 뭐 자치회 관련해 가지고 또 학생이 주도해서 하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 학생 주도형인 경우에는 추후에 학생들이 우수 사례 발표도 하고요. 학생 주도형인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교육감 표창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라도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관심이 있으면 학생 주도형을 해주시고, 본인이 학생 주도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본형 심화형을 하시더라도 학생 주도로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공모할 때 우수 사례로 신청해 주시면 그 학생들도 우수한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감 표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흡연 예방 교육 관련해서는 학교에서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의사, 학교 약사 그 사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경기도 약사회에서 2억의 예산을 가지고 학생 교육도 하고 자문도 하고 학부모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교육을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버도즈 관련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니까 신청 받을 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2층에 지금 저희 학생건강증진센터가 3층에 있잖아요. 저희가 2층에 미디어 센터 자리를 인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확대하면서 20억 예산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좀 미디어 온라인 교육을 충실히 하고 싶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온라인 학교를 운영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교육 자료 17차시를 저희가 온라인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 주도형 그 교육 자료 온라인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요. 저희 별도로 또 저희가 2층에 미디어 스튜디오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 교육에 그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좀 제공할 예정이니까 좀 재미있고 실용성 있는 자료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2층에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PD 분들도 오셔서 상주하시니까 학생들이 본인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던가 또 관련된 온라인 건강 자료나 건강 뉴스나 학생들이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신청해 주시면 그 학생들을 직접 지도해서 그 자료를 만드는 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흡연 예방 계획서 결과 보고서 할 때 저희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이거는 또 좀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또 금연 도서를 또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뭔가 이렇게 사회 공헌으로 해가지고 받았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도서관에 비치해 주셔도 되고 뭐 보건실에 비치해 주셔도 되고 교무실에 비치해 주셔도 되고 교육지원청에 문서 수발함에 넣을 예정이거든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시고 강제는 아니니까 그냥 보시고 재미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아직 못 봤는데 저도 볼 예정입니다. 되게 좋은 도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예방 마약 예방 문화제를 작년에 7월 5일 날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제도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4월 달에 이제 공모할 예정이에요. 지역의 보건반을 운영하거나 보건 동아리 운영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금연의 날 관련된 행사 하실 때 그 영상 관련된 거를 같이 하시면 이 부분도 교육감 표창을 학생들에게 주려고 많이 확보해 놨으니까 관련해 가지고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과 또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유해 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라고 하고 있고요. 그 학교에서 필수로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필수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필수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영상으로도 제공을 하고 또 마약 예방 관련해서는 마약 예방 경기도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 저희가 1억 8,500의 예산을 지원해서 초등학교에 뭐 인형극
도 하게 하고 그리고 예방 교육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약사회에서 또 제공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저희가 경찰관들로 구성된 그 기관에 또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탁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에서 외부 분들이 마약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마약 예방 교육도 학교보건법에는 있지만 또 이제 보건 선생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활지도 담당하시는 분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관련 공문이 있으면 그 담당자들이 이게 더 다시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제 관련해서도 또 아까 말씀드려서 더 번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6번 보시면 신규 찾아가는 마약 예방 교육 사업 추진 50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고등학교 대상으로 경찰관들 좀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은 지원을 못 받았는데 올해는 경찰청, 검찰청 더 그 연계해가지고 학생들이 마약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시하지 않고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경기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 예방 교육 퇴직교원 관련해서 퇴직한 교장 선생님 대상으로 저희가 강사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보건교사 대상으로도 또 강사 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또 진행할 예정이고요. 퇴직 교원뿐만 아니라 퇴직 예정인 분들도 내년 2월 28일까지 퇴직할 예정인 분까지는 저희가 해당할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하셔서 교육은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강사로 직접 투입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퇴직 교장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들 앞에서 직접 강의 시연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강의 시연하셔서 그분들이 또 선발해서 그 할 수 있는 분들만 또 선발해가지고 정말 걸른 분들이 최종해서 그 학교 예방 교육에 투입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신 분들은 그냥 낙오대니냐 그게 또 아니고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모니터링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혹시라도 무슨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은 즉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2억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마트에 1억 8,500 그리고 찾아가는 마약 예방 교육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센터 운영입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보건법 16조 2에 근거하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조례의 제6조의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에 있습니다. 또 이제 학교보건교육 관련된 조례에도 저희가 보건교육 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학교보건법에 근거해서 최종 학생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이 좀 확정이 되었고요. 여기에 보건교육지원센터의 그 업무들도 좀 같이 담으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3일 날 우리나라 학생건강증진센터 중 최초로 개관하였고요. 여기에 이제 교육과 연수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최초 개원할 때는 가톨릭 대학교에서 저희가 교육을 담당해주는 그 기관으로 선정해서 해주셨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보건안전총연합회에서 이 교육 그 연수 연구를 담당해 주셨고 올해는 중앙대학교에서 수탁 기관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찾아오는 건강 체험 교육을 담당하게 되고요. 또 연수는 보건교사 대상으로 그 의료 전문성 역량 강화 연수를 계속해서 수시로 매주 화요일 날 하도록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이 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야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어떤 연수는 직무 연수로 연계되는 연수도 있고 연계되지 않는 연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보셔서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을 확대하고 공간을 확대하고 교육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6년엔 저희 센터는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 상시와 방학이나 토요일 특별 프로그램을 상시
서비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또 동일하게 우리 건물 3층에서 2층 공간까지 확장해서 성교육 코너와 힐링 테마 공간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 그 대상 연수를 상시 전문가 대면 연수와 온라인 연수를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건강 온스쿨을 신설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매주 목요일 날 찾아갑니다가 저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는 학부모를 온라인으로 찾아뵙고 매주 목요일 날 오후 3시에는 선생님을 찾아뵙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선생님들만 대상은 아니고요. 선생님들 중에서 먼저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건강검사라던가 또 다음에는 또 지금 그 보건실 선진화 관련된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업무에 대한 그 안내로 시작을 했지만은 조금 진행이 되면은 관련 전문성 있는 전문가가 같이 줌으로 연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저희가 보건 선생님들이 많이 소진되어서 그 보건 선생님들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라는 그 의미로 저희가 그 한서중앙병원에 있는 지구덕 원장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게 이게 상담 선생님들은 또 늘 받고 계세요. 근데 이제 보건 선생님들은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십사 하고 시작이 되었던 거고 또 보건실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좀 팁으로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을 그 선에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은 법무병원 있잖아요. 그 마약 아이들 그 범죄자 아이들이 있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원장님도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분을 이제 섭외를 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아주 그냥 마약으로 또 이제 그 아이들이 범죄 사범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이쪽으로 왔는데 그 전문가로서 바라보니 이 아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환자였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범죄자이기 전에 우리가 병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 그 대상자로 먼저 학교에서 봐주셨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아이들을 좀 보고 많이 업무가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는데 또 아이들을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 부분은 저희가 요청이 많으셨는데요. 저희 남부의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설립 중에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설립이 되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찾아오는 도 있고요. 찾아가는 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에서 특별히 또 뭐 키 몸무게 시력 또 재는 그 팀들도 좀 섭외를 했고요. 또 지금 말씀대로 병원을 너무 섭외하기 힘들잖아요. 지역에 병원도 없고 병원에 또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공단 보고 또 병원에도 어차피 다 좀 할 예정이니까 또 보험공단에서 해도 그 병원에서 학생 검진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또 그 병원을 못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검진 병원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보험공단도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그 검진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렇대요. 검진 수가는 낮고 만 원 받는데 애들은 와가지고 또 너무 그 다른 환자도 못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병원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도 그 지역에 병원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결핵협회 복십자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결핵협회 복십자 의원이 검진 관련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특수라던가 아니면 도서벽지에 검진이 안 된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을 좀 섭외를 해서 그 복십자 의원이 일괄적으로 출장 검진조차도 안 되는 경우는 거기서 좀 해줄 수 있도록 또 출장 검진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출장 검진조차 받지 못하는 병원이 있으면 거기서 해주시고요. 또 출장 검진, 그러니까 치과 검진을 보통 보면 이제 치과 검진조차 없거나 그러면 또 그 병원 그 치과 협회에서 그거 관련해서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어느 학교가 어느 정도 못하고 있는지 저희가 가름이 안 돼서요. 원래 4월 말까지 좀 병원 노력해 보시고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알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병원 입장에서도 또 빨리 또 준비해야 되니까 또 저희 그 수인 주무관님이 또 안내를 하시겠지만은 조금 지금 현재 안 되는 데 있으면 한번 중간에 한번 그 수요 조사를 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최대한 또 학교에서 해보시고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 공헌으로 하실 수 있는 병원들을 좀 찾아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또 학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부 검진에 모든 병원이 해당이 돼서 다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자, 누구야? 일단은 학교에서 1차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학교 안으로 출장 검진을 했던 그 패턴을 이제는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지역에 있는 늘 다니는 우리 병원에 가서 검진도 하면서 계속해서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라고 과도기인 거라고 생각하시고 학부모님께서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좀 많이 힘들더라도 좀 내년을 위한 그 한 발짝 그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4시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4시 1분이에요. 4시 5분 정도에는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병원비 지급은요, 구강검진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치과협회에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과협회 일괄로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우리 1,000원, 1,500원 할 때도 그때는 치과협회하고 모든 학교가 계약을 하고 그 협회에서 인원 몇 명 해가지고 결과를 주시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주시면 되고요. 학교에는 그 확인증을 치과협회에서 행정실로 주도록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예산 집행할 때 뭐 카드나 또 뭐 무슨 세금 계산서 막 요청하면 그 기타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타로 저희가 기타로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검진 관련해서 얼마 몇 명 이렇게 협회에서 주시면 그거에 근거해서 그 계좌로 학교에서 계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2027년대 학생 건강검사 결과 처리는 그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원주에 있는 그 보건공단 학생검진 그 부장님하고 작년에도 계속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 교육청으로 좀 해주세요라고 계속 졸랐는데 그냥 시범 교육청은 안 됐고 지금 있는 원주하고 횡성하고 그리고 세종시 거기도 되게 시범 교육청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검진비가 거기는 좀 우리 예산보다 월등히 1인당 단가를 좀 높여서 시범 교육청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검진기관 선정이라던가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변경돼도 아마 많은 혼란은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이제 좀 몇 년 지나면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학생 건강검진 시 방문검진 기간이 없어서 출장검진 필요시 비용 지불은 건보공단에서 진행되는 거. 그 부분도 아직 건보공단에서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하고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올해 것만 일단 발등에 불을 같이 끄고 하겠습니다. 관내 검진 기간이 하나도 없어서 완화 신청서를 제출 안 해도 되는 학교는 완화 신청서는 제출 안 해도 되는데 지역청에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저희가 완화 신청서를 제출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했어요. 그 출장 검진을. 근데 나중에 지역청에서는 그 학교가 출장 검진인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그 지역에 검진 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청
교육청에서 그 학교로 그 부분을 시정하라고 또 공문이 또 내려보내서 그 학교가 좀 곤란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청은 완화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학교도 우리가 완화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학교라는 거를 지역청 담당자하고 꼭 그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기간은 있는데 학생 검진을 안 받는다고 하면 일단은 완화 신청서 제출 없이 작년까지 많이 하셨더라고요, 학교가. 근데 그 완화 신청서 제출 없이라도 학교에서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교육지원청 담당자하고 완화 신청서 제출 없이 해도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2027년 건강검사 예산을 잡지 않는 거 맞죠? 라고 질문하시면 그거는 2학기 때 말씀드릴게요. 예산 할 때 그때 예산을 저희가 학교 운영비 지원할 때 그 예산을 가름해서 빼고 운영비를 지원할지 학교에서 다시 저희한테 보내라고 할지 그 부분도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네. 학교 검진에서 다시 뭐 나이스 연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방접종 나이스 연동하는 것도 굉장히 한참 있다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연동 부분까지도 저희가 협의해서 가급적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부는 충분히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종이든 아니면 뭐든. 출장 검진으로 학교에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실시하려 돼. 방문 검진은 안 해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검진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실시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담당 부서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네. 시력 검사는 교육 공동체 의견을 취합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는데 작년에 미결정으로 되면 올해 다시 조사를 해야 되나요? 그거 올해 다시 조사를 해야 될지 안 할지는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하세요. 교장 선생님이 바뀌셨으면 또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요. 또 그냥 아니면 직원 회의에서 그냥 해가지고 올해 안 하는 것도 교장 선생님하고는 꼭 말씀해 주세요. 병원 기간 선정 시 학군이 필수인가요? 그 학군이 필수인 거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병원 기간 선정할 때 학군이를 하면 좋지만 또 제가 교장할 때는 학군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력 검사 내부 기한 학교장 결정은 저희한테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그냥 학교에서 판단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모두 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또 물어보시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학교와 치과협회 하는 경우에는 학생 통계는 치과협회에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구강검진 진행 중에 미검진 학생들을 확인하거나 검진을 확인하려면 어디와 소통해야 합니까? 치과협회에서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지정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이 모든 학교랑 상대를 할 텐데 그 부분이 참 거기도 난감하기는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되잖아요. 라던가 아니면 짧게 해가지고 검진을 빨리 끝내고 그 부분을 빨리빨리 통보해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청하겠습니다. 그것도 치과협회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1학년 건강검진 기간에 치과가 없는 경우도 경기도 치과협회 구강검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구강검진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1, 4학년은 의료기관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2, 3, 5, 6학년 전 학년에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다 치과협회에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내년에 법령에는 그게 쏙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치과협회랑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건보공단과 1에서 6학년까지 다 하시면 됩니다. 구강검진에 한해서입니다. 그 별도 검진은 또 그게 해당이 지금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변검사 말씀인데요. 우리 별도 검사가 950원입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치과 의사회 연계 시 종이를 학교에서 배부하라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맞습니다. 치과협회에서 학교로 안내할 예정이에요. 그 종이는 학교에서 따로 하시는 거 아니고요. 치과협회에서 준비할 겁니다. 네.
네, 교육청에서 구강검진 결과지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학교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보내드릴 겁니다. 교육청에서 보내드리던, 치과협회에서 직접 보내드리던, 교육청 통해서 하든 학교로 보내드릴게요. 네. 네, 4학년처럼 치과 검진이 빠지고 경기도 의사회에서 하는 치과 가서 하는 건가요? 지금 이것도 새로운 건데요. 4학년 관련해가지고 치과 구강 주치의 사업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주치의 사업 하는 데는 별도로 또 이중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주치의 사업에 안 하는 아이들은 그냥 치과 옆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4학년은 모두 주치의 사업을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100%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치의 사업도 치과협회랑 관련해가지고 어디든 치과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어디든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보건협회에서 소변검사 하는데요. 학교보건협회에서 소변검사 일정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일정별로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 받은 거 제가 공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안내해 드릴 거고요. 또 교직원 결핵검진 관련해서도 결핵협회에서 하시잖아요. 그것도 일정 관련해가지고 또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 또 결핵협회랑에서 올해 또 많이 협조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 키 몸무게 시력도 저희 그 1억을 거기에 드렸어요. 그래서 한 학교당 50만 원씩 드려서 키 몸무게 시력을 재는 게 아니라 저희는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그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체크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 주십시오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지금 아시다시피 초등학교가 꽤 많잖아요. 근데 올해 200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교 우선 하고 정말로 괜찮았다, 만족한다. 그리고 또 학교 내에서 또 시력 검사 안 하는 데는 또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또 그냥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데가 신청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뜨겁다 그러면은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또 다른 데 가는 예산을 더 이쪽으로 넣어서 키 몸무게 시력을 지원하는 데로 더 대폭 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학교 요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네. 아마 똑같은 질문들이 반복된 것 같아요. 치과협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니 되면은 한 번 더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센터에 그 유튜브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관련된 그 자료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 세워서 키 몸무게 재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 검진하는 기관한테 특별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출장 검진하는 데 보고 한 교실에 키 몸무게 재고 나머지는 밖에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가린다던가 해서 그 아이만 볼 수 있게 그리고 다음번 아이가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저희 못합니다 그러면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그 아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못하는 데 있으면 저희가 또 방안을 또 그 할 수 있는 데를 좀 또 모색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좀 병원에서는 또 잘 말씀드리면 다 협조해 주십니다. 또 병원이 너무 고압적이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차피 아이들을 위한 길이고 또 선생님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취지를 말씀해 주시면 또 병원에서 잘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줄 안 세워서 키 몸무게 측정하는 방법을 안 쓰면 어떻게 하는지요? 그건 병원에서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결핵협회에서 그 출장 검진 안 해야 되는데 출장 검진 안 해준다는 도서벽지 연천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저희가 칸막이를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공간에 아이들 들어오고 나머지 애들은 복도에 있다가 한 명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내 몸무게를 내 뒤에 아이들이 알게 하지 마라라는 그 원칙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비용은 치과협회에서 하는 경우는 치과협회로 주시면 됩니다. 네. 보건 수업은 17차시입니다. 고등학교는 16차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16차시를 하든 17차시를 하든 학교 사정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학교에서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가지고 또 크게 뭐 질책하거나 또 학교가 정말 큰데 수업이 도저히 못 되면 어떡하겠어요. 방송 교육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가서 수업을 해드리기도 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막 그 숫자에 너무 그 몰입하시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시고 못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선생님 어려우시죠? 네, 멘토 선생님이 도와드리고 저희도 직접 도와드릴게요. 저희 다 어렵지만 또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건 수업은 사실 한 학년에 17차시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한 단위 이상을 해야지 또 그래도 뭔가 이렇게 수업으로 인정이 되고 또 나이스 입력도 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너무 혜택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1학년부터 막 다 학년마다 막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시고 예전에는 안전교과 있을 때는 또 수석교사들이 안전교육도 해줘서 1, 2학년들은 또 커버를 해줬는데 그게 다 교과 수업으로 녹아들어가서 그 부분도 선생님들이 수업 부담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하는 게 그만큼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년 17차시 이상인데 그 학교에 맞게 해주시고 이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라고 할 때 개별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멘토 선생님하고 또 협의하시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시고 저희하고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건 선생님 수업을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 수업 부분은 사실 큰 학교인 혼자서 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력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수업만큼 보건 선생님이 2명, 3명 배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라고 저희가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싶은 곳은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사실 중고등학교는 수업 시수 빼기도 어려워서 수업하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뭐 온라인 자료라도 만들어서 열심히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연수하기 전에 주제별로 질문을 받아서 지금 상시 연수하기 전에 주제별로 질문 받을게요. 이번에 건강검사 연수할 때 저희가 아시겠지만 링크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이 지금 질문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한 150명 정도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걸 유목화했더니 지금 질문해 주시는 그 답변해 드린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사 요번에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것을 또 저희가 사전에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17분이에요. 선생님들 다 충족되신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인 주무관님, 네, 마이크 해서 이제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천천히 나가주시고, 다 나가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필요하신 경우는 남아 계셔서 또 저랑 대화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건강 온스쿨 1차시 첫 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찾아뵙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은 유튜브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신학기 너무 힘드시죠? 힘내시고 또 함께 고민 다시 해결하면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이 너무 어려운 거 잘 알고 있고 또 어려운 부분들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보시고요. 제가 셋째 주에 또 온라인 그 실시간 연수 있으니까 셋째 주에 궁금하신 사항으로 한번 500분 다시 한번 초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주에도 업무 관련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고 테마별로 좀 안내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보건실 운영하면서 아이들 보면서 연수 받으시니까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네. 네.
마약 예방 영상제, 마약 예방만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흡연 예방, 음주 예방 뭐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영상제 했으니까요. 네, 같이 영상제 많이 참여해 주세요.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영상은 유튜브 계정을 그 메시지 통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겠고요. 제가 그거를 주소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유튜브에서 학생건강증진센터라고 치시면 학생건강증진센터에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픈으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하나 안내하면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궁금한 게 좀 더 이제 줄어들겠죠. 지금 192명까지 선생님들 남아 계십니다. 제가 한 50명까지 남아 있는 분 하고 전체적으로 닫겠습니다. 박견옥 선생님 감사해요. 답변해 주셔서. 11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그 공문으로 안내할 거예요. 그리고 신청 받을 때 근데 좀 선착순이어가지고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에요. 그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기관 대상으로 설명회 처음 했습니다. 설명회 했고 저희가 접수 받는 거 그 홈페이지 구축을 빨리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희 지금 예상으로는 4월 달 4월 달 지금 딱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요. 언제 딱 받겠습니다라고 사전에 그 시작하는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티켓팅 하는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신정아 선생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어드민 트레이터? 어드민인 트레이터? 이 선생님 누구신지 알려주시면 네. 네. 조은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통해서 오산 원일중 박은정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놓으신 거 보시면 참고로 되시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셋째 주에 다시 이 라이브 강좌를 다시 열겠습니다. 치과협회 협력기관 아닌 곳에서 검진할 때는 학교에서 기존 구강검진 계약하는 것처럼 계약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별도로 하시는 겁니다. 2개 기관 이상으로 계약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치과병원 검진과 계약해서 향해도 되는 건지요? 치과협회랑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요. 치과협회랑은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치과협회 협력기관 아닌 곳에서 검진할 때 학교에서 계약하나요? 2, 3, 5, 6학년 구강검진. 학교에서 계약하나요? 네, 학교에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질문이 정말로 출장 검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이 출장 검진이 아이들이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익숙해진 것을 깨뜨리기가 참 어려우시죠?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는 근본 건강검진 취지를 좀 맞게 한번 좀 과감히 한번 시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 모두 다 교육감이 지정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치과협회랑 하시면 되고요. 치과협회랑 안 해도 돼요. 그냥 치과협회는 계약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치과협회에서 요번에 저희한테 해주실 때 별도로 하시는 데만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직접 가서 하는 게 훨씬 편하죠. 진짜. 그런데 기관이 없잖아요. 기관이 없으면 정말로 그 이분들 같은 경우는 완화 신청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출장 검진 가능하시고요. 우리 학교까지 출장 검진을 안 해줍니다. 또 우리 학교에 구강 검진까지 안 해주면은 출장 검진 안 해준답니다. 그렇게 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복식자 의원에서 출장 검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런 병원이 자꾸 요구를 하시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병원에서 너무 이제 병원 편의에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구강검 구강검진, 출장검진 하면 결석생이 있을 경우 출장검진 계약을 결석생들은 치과협회에서 하면 될까요? 그 부분은 치과협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 네. 통일하시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요? 결석생도 그 출장검진 하시는 분들 보고 다시 한번 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진율 너무 낮은 것 같고 선생님이 뭐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검진율 낮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이 검진 자체를 또 안 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학부모 거부라고 해가지고 아니 학생 뭐 그런 사유를 들어서 연말에 그 검진 제외인 아이들은 따로 내부 결제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100분이십니다. 네. 출장 검진 시 학원이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출장 검진의 그 공문을 보시면 출장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해당하시는지를 보시고요. 그 조건에 학원일을 안 해도 되는 대상인 경우는 안 하셔도 되고 또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데 마지막 학군위에서 원하는 경우라는 그 조항을 들어서 학군위에서 했다라고 완화 신청서를 내시는 학교가 대부분이셨어요. 근데 정말로 그게 옆에 기관들이 정말 많은데 작년에 그 성남이랑 용인 같은 경우에 학부모님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주변에 기관이 정말 많은데 병원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 애가 학교에서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또 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 애가 비만인데 가정통신문에 뭐 2차 검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침 식사를 하지 말고 오라고 가정통신문을 보고는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또 우리 아이가 1차 검진을 하는데 따로 불러가지고 딴 쪽에서 피를 뽑았는데 아이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그래서 우리 아이 자살하려고 하면 그 장학관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라고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에 기관이 없어서 그럽니다. 또 그러면 학교 바로 옆에도 병원 투성인데 무슨 기관이 없나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런 아이들의 아픔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뭐 맞벌이 같은 경우는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가기도 참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병원하고 얘기해서 좀 야간에 갈 수 있도록 좀 확대해 달라고 하던가 예를 들어 구강 같은 경우는 또 그 학교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날이라던가 야간 진료라던가 그 날을 좀 통일해 가지고 좀 할 수 있게 좀 하도록 좀 많이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두 어두미니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선생님이 어느 학교 누구세요? 개별적으로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네. 한국학교보건협회와 소변검사 개인정보 위탁 계약은 도교육청에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결핵협회하고 학교에서 이 감사 관련해서 작년에 굉장히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핵협회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 근거가 되는지를 되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청은 복지관이라던가 노인시설이라던가 할 때 이런 개인정보 위탁을 도청하고 협회하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근거에 의거해서 결핵협회랑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 검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저희가 미리 또 그런 예측을 했는데 그 소변 검사 협회에서 그냥 저희는 뭐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하고 있고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대로 이제 그 한국학교보건협회는 올해 큰 요청이 없었어요. 학교하고 계약을 그냥 하시겠다고 했었어. 근데 결핵협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또 학교에서 요청하는 학교든 학교에서 또 소변협회한테 이거 결핵협회는 이렇게 하는데 여긴 안 하나요? 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학교보건협회에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보건협회도 결핵협회처럼 똑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 검사할 때 저희가 그동안은 안 하는 데가 많았잖아요. 안 하는 데가 많았는데 그게 원칙은 아니었던 거죠. 그냥 학교보건협회도 몰랐던 거죠. 근데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결핵협회랑 학교보건협회랑 똑같이 교육청에서 일괄로 그 관련된 거를 계약을 하고 합니다. 라고 하고요. 아이들 검사라던가 건강검사 무슨 검사할 때 그 정보 관련된 거는 연초에 다 받잖아요. 그 정보 동의 관련된 거는 그건 학교에서 똑같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우리 서평주 김경희 선생님 답변해 드릴게요. 2, 3, 5, 6학년 경기도 치과의사 협력이 아닌 곳에서 구강검진할 때 학교 자체에서 계약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보면은 1, 4학년은 검진기관하고 2, 3, 5, 6학년 별도 검사는 협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헷갈리지 않게 가급적이면은 협회에서 다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그 원칙은 아니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거지. 우리가 굳이 어느 병원에 하고 있는데 일부러 또 협회랑 꼭까지 막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또 애써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 4학년 관련해가지고 계약하시잖아요. 계약하실 때 그 치과 검진 관련된 2, 3, 5, 6학년도 같이 넣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김경희 선생님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지금 80분이세요. 네. 이상 맞춰도 될까요? 네. 네. 이제 나가셔야 도움이 돼서 나갑니다. 네. 이제 제가 50명까지 있으면 전체 닫겠다고 하는데 나가셔도 되는 게 나가셔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반응을 해주셔야지 저희도 또 이렇게 좀 네, 궁금증이 풀렸어요. 이렇게 또 선생님들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이게 궁금한 것도 좋지만 긍정적 피드백을 해주셔야지 또 이제 상대편을 더 신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많이 긍정적으로 칭찬해 피드백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간인지라 저희도 긍정적으로 칭찬해 주시면 또 저희도 칭찬에 춤을 추고 더 열심히 하려고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건강검사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거기 링크 수인 주무관님 링크 한 번만 더 이렇게
뭐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공문에 안내해 드렸거든요. 공문에 안내 드리고 메신저로도 안내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메신저로 안내해 드렸구나. 메신저 보시면 저희 지역청에서 다 안내해 주셨을 거예요. 거기에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검사할 때 또 건강검사 관련해서 질문 계속 받아서 그런 그 문제점을 하도 많이 얘기해 주죠. 그거를 다 해결하는 과정을 1년에 거쳐서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수인 주무관님 힘든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적극 행정 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그 서류 복잡한 거 또 의사협회하고 치과협회하고 같이 막 상의해 가면서 또 자료 되게 간소화 처리하는 거 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치과협회하고 협의하고 또 결핵협회 막그 소변 학교보건협회 같이 이제 협의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폼 해서 거기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51명입니다. 마지막 한 분이 누가 되실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게 유튜브에 끝까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끝말은 조금 선생님들 힘내시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고 제가 부족하지만 또 선생님들과 함께 언제든 동행한다라는 마음으로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올 한 해도 더 돌아가지 않고 또 여기 학교 학생건강증진센터 센터장으로 또 우리 학생 건강 담당 장학관으로 열심히 우리 팀과 함께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을 섬기고 선생님들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으니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우리 학생들도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저희 항상 그 시선의 끝점은 우리 아이들이고 학생임을 저희가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